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오늘도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이 강했습니다. 네. 시총 코스피 1위부터 한 13위까지 모두 상승 마감했더라고요. 네. 시장이 정말 강해요. 지수는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만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정말 강한 하방 경기 나오고 있고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금융 투자 쪽도 나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전반적인 종목군들의 구도가 이제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장의 주도주들의 흐름이 좀 윤곽이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어서 지금 지수 흐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망 종목들, 주도주가 어떤 것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집중하시면서 새로운 종목 랠리에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운 주도주가 어떤 업종일지 또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내일장 단서총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의 단서는 바로 새로운 주도주입니다. 네. 스포를 좀 해주셨는데 이제 윤곽이 좀 드러나나요? 이제 윤곽이 조금씩 더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도 많이 올랐었던 지금 조방원 같은 종목군들과 함께 그동안 상대로 수급이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 못 올랐던 종목으로 수급이 이동한다라는 얘기를 몇 번 해드리면서 네. 일본 2차전지라든가 반도체 종목군들의 어떤 주도주 부각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는데 그런 가능성, 그 흐름이 조금씩 더 윤곽을 잡혀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여기가 주도주다라고 판단드리기는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확률적으로 그렇게 소외됐던 종목으로 시장의 수급이 이동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폭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 새로운 주도주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지수는 여전히 탄탄한 하방 경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1 이평선 위에 올라서 다소간의 등락은 나옵니다만 정말 강한 하방 경직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이제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죠. 중국 증시도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새로운 강세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상당히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나라도 정부 정책 자체가 약간 후퇴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정부 차는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에 대한 얘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면 한국 증시가 후퇴할 만한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시장 본격적인 상승이 언제쯤 날 것인가라는 것을 그거는 좀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조만간에 코스피 지수 3,300선 돌파하게 되면 본격적인 강세장이 또 한 번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주도주가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방산주라든가 전력기기 관련주들 그리고 조선주들, 화장품주들 최근에 엄청난 시세를 기록했던 종목들의 흐름은 분명하게 상승 탄력이 확연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죠. 오늘도 방산주들이 소폭의 반등세는 연출했습니다만 방산주들의 흐름 자체가 이미 추세가 약간 꺾인 상태에서 반등에 나선 모습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오기 쉽지 않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미 10배, 10배 이상의 급등세를 기록한 종목들이 많은 섹터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쪽에서는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산이라든가 전력기계, 조선주들도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큰 시세를 내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그리고 화장품주들도 다시 가려면 상당 기간 동안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방어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겠고 반면에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한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종목들의 반등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반등세가 나타났죠. 2차 전지도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동차주들도 반등폭은 적었습니다만 상당히 강한 하방 경직이 전개되는 모습이겠죠. 특히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그리고 애플의 대규모 수주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마이크론의 실적 호전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인공지능 HBM과 레고시 반도체 쪽에서도 실적이 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좋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새로운 모멘텀들을 분명히 부각을 시키면서 반등세를 기록할 수 있어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조금 멀리 보게 되면 자동차 섹터들도 시장의 주도주 대열에 편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런 섹터를 중심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면서 제가 이제 시장의 흐름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종목 비교 차트를 좀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5종목을 보시게 되면 방산주 중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 번째가 현대일, HD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하나오션입니다. 방산주들과 전력기기, 조선주들인데 정말 시세를 많이 냈던 종목들인데 최근에 주가가 완만하게 상승세에서 꺾이고 있는 조짐들이 나올 겁니다. 물론 네. 고점에서 많이 꺾인 건 아닙니다만 그동안의 상승대를 벗어나서 분명하게 조정 분위기 탄력이 떨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반면에 밑에 삼성전자가 이미 올라서 강한 하방 경직이 펼치는 모습이고 맨 밑에 LG에너지솔루션도 강하게 오르고 나서 횡보세를 기록할 정도로 올랐던 종목은 꺾이는 조짐이고 못 올랐던 종목은 미미하게 반등 기조가 나오는 형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수급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면서 못 올랐던 종목 중에 수급이 이동되고 이쪽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도주 부상 가능성, 좀 멀리 보게 되면 자동차주들의 새로운 주도주 부상 가능성도 열어놓고 시장의 수급 흐름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한번 정의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새로운 주도주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차트를 보더라도 상반기를 이끌었던 방산이나 조선주들은 네. 추세가 확실히 꺾이는 게 보이고 있고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으로 우리가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매니저님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LNF예요. 7월 말에 공략을 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목표가는 95,000원인데 계속 가져가야겠죠? 가져가야죠. 네. 일단 이 종목을 제가 또 계속 가지고 온 이유는 주가가 지금 일봉상 주가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죠. 네. 차트를 쫙 줄여보게 되면 이제서야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일단 흐름 자체가 뭐 많이 올랐다라는 관점보다는 장기간에 걸쳐서 소외됐다가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과정들이고 완전 바닥권에서 초기 국면에서 이제 물량을 잡았는데 올라가는 패턴 보시게 되면 가다 밀렸다 계단 시장세 나오고 있죠. 제가 야금야금 간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그 시세 흐름을 보게 되면 대장주 맥락의 종목군들 뭐 LG에너지솔루션, 네. 그다음에 삼성 SDI, 그다음에 LNF 그리고 이제 여타 이제 양극재 관련주들이겠죠. 이들 종목들이 모두가 20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그런 강세가 전개됐습니다. 대표주들이 모두가 강세가 이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겠죠. 속도는 느리더라도 중장기적인 상승세가 이제 막 시작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올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 탄력이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걸 보게 되면 현재 이 종목은 성급하게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들고 가시는 게 전략주겠고 밀릴 때와 저가 매수는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뭐 이 종목 너무 좀 올랐다고 해서 성급하게 팔지 마시고요. 갈 길이 먼 종목이니까 중간에 잔파동 신경쓰지 말고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을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는 이미 1차 목표가를 우리가 달성을 했고 2차 목표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가져가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코스모 신소재인데 7월 25일에 공략을 해서 벌써 30% 그쵸. 넘는 수익이에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차트 늘려놨으니까 이제 많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차트를 쫙 줄여놓게 되면 완전히 바닥에서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차트 줄여놨죠. 그러네요. 완벽하게 지금 현재 완전히 바닥을 찍고 요만큼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간에 걸친 조정 국면으로 보이고 완전히 바닥을 다지고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트를 늘려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줄여놓고 하니까 이렇게 주가가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안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야금 올라가면서 나오는 시세가 벌써부터 20% 30% 이런 수익이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서부터 탄력이 또 한번 붙기 시작하면 순위로 바로 50%, 60%, 100%까지 가는 게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길목을 잡고 기다려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이제 반등이 막 시작된 걸 감안하게 되면 섣불리 매도할 만한 타이밍은 아니겠죠. 많이 올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우리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때마다 소폭 밀릴 때마다 우리가 물량을 충분하게 가져가 볼 만한 이런 종목이라는 측면을 꼭 또 한번 말씀드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언급드렸듯이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LNF라든가 이제 바닥을 찍고 고개를 드는 종목이 많고요. 이미 시세를 내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뒤에서 따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네. 2차 전지는 급하게 보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홀딩하시고 이런 종목은 약간 눌림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물량을 잡아가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LNF에 이어서 코스모 신소재 모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우리가 눈을 여겨봐야 할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공략 종목 첫 번째는
바로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예요. 네. 오랜만에 등장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었고 이번에 또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제 시장의 수급 자체가 이제 코스피 쪽에 좀 탄력이 떨어지면서 코스닥으로 이제 수급이 약간 좀 이동하는 그런 조짐이 나오고 있고요.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이제 코스닥 150 지수를 이제 2배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지금 코스닥 시장의 흐름 자체가 강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대비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저는 더 이어질 걸 보고 있는데 일단 이 코스닥 시장의 대표적으로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은 바이오 제약주라든가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로 분류가 돼 있죠. 근데 여전히 바이오 제약주들의 흐름은 강하고 여기다가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었던 반도체와 2차 전지 종목군들까지 강세를 기록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 자체가 좀 더 탄력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언급드렸듯이 이제 반도체 종목들도 주도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뭐 조만간 이제 반도체 종목들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반도체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을 접근하기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을 들고 가게 되면 시장에서 소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거기다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평균 수익률은 분명히 적지 않은 그런 수익이 날 수 있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하게 보실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키 맞추기가 이어지고 당분간 코스피가 횡보할 때 코스닥의 반등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만큼 코스닥 150 레버리지의 주가에 탄력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코스피의 탄력보다는 코스닥을 조금 눈여겨봐야 할 때고 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반도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섹터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를 가지고 오셨고요. 가격 전략도 한번 세워주시죠. 네, 제가 지난번에 요점에서 한번 말씀드렸다 갔다가 또 한 번 늘렸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반등의 시도가 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현재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직전 고점입니다. 코스피는 지금 저기 위에 올라간 상태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못 올랐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직전 고점 돌파에 따라서 약간 물량을 받은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반등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기조 자체가 강세 기조이기 때문에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들은 동반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잔파동을 신경 쓰지 말고 중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을 펼치게 되면 반드시 시장 평균 수익률 이상의 2배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하게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가 좀 올랐습니다만 내일은 약간의 눌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눌림이 나올 때 여기서 저가 매수가 필요하겠고요. 오늘 종가 9,285원에서 조금 밀릴 때 중한 저가 매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목표가 1,800원, 손절가 8,4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전고점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1,8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으니까요. 코스닥 시장에 조금 눈여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공략 종목 두 번째는 바로 삼성 SDI예요. 네. 어제는 또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사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더 매력적인 건 어떤 걸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 SDI를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죠? 일단 낙폭이 워낙에 커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LG엔솔은 지금 PBR 자체가 4배가 넘는데 이제 얘는 이제 PBR 자체가 0.7배, 0.8배밖에 안 됩니다. 일단 네. 가치적인 측면에서 워낙에 저평가됐던 그런 종목이 있고 지금은 삼성 SDI가 이제 경쟁력에 있어서는 조금 뒤처집니다. 뭐 LFP라든가 이쪽에서 이제 경쟁력이 다소 약화된 상태인데 이제 삼성 SDI도 LFP 그리고 ESS 사업적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요. 나중에 이제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본격적으로 좋아지게 되면 프리미엄 쪽에서 강세를 보이는 게 바로 삼성 SD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좋아지게 되면 영업이익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게 바로 삼성 SDI거든요. 그래서 출발은 늦지만 나중에 시세 분출이 나올 때는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삼성 SDI인 거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개인적으로 더 보고 있고요. 그러나 현재 탄탄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같이 가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아마 대장주로서 업종 대표주로서 동반 랠리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두 종목 다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네요. 그럼 삼성 SDI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풀어주시면요. 네. 일단 언급드렸듯이 뭐 이제 주가가 워낙에 많이 빠졌습니다. 언급드렸듯이 너무나 많이 빠진 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주목을 지속해서 해야 되는 원인이고요. LG엔솔과 삼성 SDI를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거는 뭐냐면 업종 대표주 맥락의 종목이 모두가 21일 평선을 200일 평선을 모두 돌파했습니다. 장기적 평선을 돌파했다는 얘기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단기적인 하락세를 멈추고 중장기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이고요. 언급드렸듯이 이제 리튬 가격이 상승세로 보이는 부분들, 그리고 ESS 사업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부분들, 여기다 LFP 배터리 쪽으로도 사업 쪽을 강화하면서 이젠 저가 모델 쪽으로의 사업 영역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포트폴리오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삼성 SDI한테는 굉장히 호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도 분명히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 않은 시점에서 호재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삼성 SDI가 더 많은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네. 종목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이겠고, 하반기, 4분기, 늦어도 4분기 정도부터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빠를 거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내년부터도 실적 증가세가 가속화될 거로 보고 있어서 내년 정도까지 실적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이 우리가 물량을 매집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부터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 또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표가와 손절가는 지난번에 설정해 주신 것과 비슷할까요? 비슷하게 네. 제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인 지난번에 한번 추천드리고 나서 이제 1차 목표가를 설정을 2차 목표를 또 설정드렸는데 네. 그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합니다. 일단 이 종목을 또 말씀드린 것은 아직도 이제 물량이 없는 분들 많이 계시죠.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지금 차트를 늘려놨죠. 쫙 줄여보게 되면 이제 바닥에서 약간 바닥을 탈출한 상태이고요. 현 구간에서 약간 눌림이 나거나 기간 조정이 정의가 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뭐 눈 감고 물량을 잡아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밀려봐야 거기서 거기인 것이고 여기서 눌림을 주고 올라가게 되면 탄력이 굉장히 많이 붙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밀리면 무서워하지 말고 땡큐 하면서 밑에서 더 잡아가는 그런 전략을 단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밀리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을 통해서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가 21만 1,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역시 장중에 밀릴 때만 저가 매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목표가 제가 지난번에 제시했던 29만 원, 그리고 손절가 19만 5천 원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업황이 개선되면 지금 말씀해 주신 삼성 SDI가 뒷심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무료 방송 오늘도 해주셨죠? 네. 어떤 이야기들 나누셨나요? 자, 뭐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시장의 변화가 있고요. 굉장히 네.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또 오늘은 제가 언급드렸듯이 시장의 주도주가 될 만한 새로운 주도주가 될 만한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섹터가 언급드렸듯이 2차 전지하고 반도체를 강조드렸고 네. 자동차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개 섹터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석을 드렸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할 만한 종목군들까지 언급을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부진하다고 해서 지금 공부 안 하시면 안 되고요. 시장이 부진할 때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네이버 밴드 가셔서 MBN골드 한규수 검색하시고 오늘 무료 방송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 유튜브에서도 한규수 검색하신 다음에 오늘 무료 방송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2종목밖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무료 방송에서는 더 많은 종목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